네, 다시 중동 사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한 번 말을 뒤집었죠. 이번 전쟁이 외교 국면으로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이란에서는 협상 자체를 부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트럼프가 48시간 최후 통첩이 나온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타코니까 또 말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하루 말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어요. 이번에 또 군사적인 공격을 5일 동안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종전의 출발점으로 봐야 됩니까? 협상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48시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안 하면 초토화시키는데 어디를 초토화시키냐면 가스 화력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요거 100억 달러 지어서 만든 건데 초토화 된다면 정말 이란이 치명적인 타격이죠. 그런데 48시간 중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시간이 경과할 때 5일간 유예하는 지시를 국방부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타코라는 표현을 썼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고 해서 항상 꽁무니를 마지막에 뺀다라는, 그래서 또 물러섰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고유의 협상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줘서 상대방을 밀어붙이면서 또 일정 기간 동안에 협상을 이끌어낸 다음에 다시 또 후퇴하는 전략. 뭐 그것이 겁쟁이라는 표현보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이고, 일단 이러면서 다시 또 협상 뉴스를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5개 항의 항목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프트 특사하고 큐시너 사위가 지금 이제 이란의 어떤 국회의장 쪽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란 외무부는 또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종전으로 가는 뭐 출구에 들어섰다라는 표현은 조금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이라 이거를 뭐 미치광이 전략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이 미치광이 전략이 맞는지 그냥 매드메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말이 바뀌다 보면은 협상의 상대방들이 이 사람이랑 협상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거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급하죠.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면서 유가가 천방지축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이거는 미국의 물가가 아마 천소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미국의 물가가 또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서 결국은 오는 11월 본인의 중간 선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종전하고 싶은 급한 심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란 협상에서는 누가 갑의 주도권을 쥐느냐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물밑에서는 뭐 양측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절대 협상하자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란도 우리는 종전에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정신분석학적인 뭐 그런 측면보다는 양측이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전쟁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둘째 주가 되면 뭐 나프타라든가 여러 가지 LNG 공급 이런 것이 이제 한계에 오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5, 6주 정도의 지금 미국, 중국 방문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월 둘째 주까지는 아마 끝내야 되는 최대 데드라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루 뭐 말을 바꾸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는 않고 빨리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지금 조급함이 조금은 묻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외신 쪽에서는 조금 극단적으로 보는 데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병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문제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여파가 너무 크다는 점이에요. 일단은 트럼프가 간밤에 또 한 번 물러서면서 유가는 많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증시는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유가는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뉴스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급등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란 내에 5일 내에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 발언과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개선이라는 효과로 좀 이어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 자산의 선호에서 어느 정도 좀 위험 자산에 조금 자산이 이동하는 이런 모양새가 비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심리에 대한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잖아요. 거기다가 이러한 상황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다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 등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왜 올라갔나 생각을 해보면 수요도 있겠지만 뭐 공급도 있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거든요. 트럼프의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국영 TV에서는 이제 어떠한 가시적인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대화 내 진전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또 가짜 뉴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한동안은 이러한 뉴스에 이제 급등락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까지는 뭐 전쟁의 종료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남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설명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란 쪽에서는 이 대화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아예 뭐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트럼프가 꽃무늬를 뺀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협상이 잘 돼서 종전에 이른다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15가지를 기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게 이란 핵물질의 완전한 제거입니다. 그거를 미 지상군 병력이 들어가서 가져오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양측이 다 인정할 수 없는 조건들이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공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한다? 있을 수 없거든요. 배상금은 진나라가 보통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본인 승전, 뭐 종전의 조건이 이겼다라는 건데 그걸 부인하는 행태를 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45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이번 전쟁의 발발 원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2주만 지났으면 핵탄두가 완성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가지러 간다. 그리고 이란 정부가 그걸 허용한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이렇게 무마를 시키긴 하지만, 너무 지금 양측이 내세우는 조건이 첨예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면은 조율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만약에 대화가 되고 있다 그래도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겠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누가 더 급하냐를 표현하면 모두가 다 급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청 교수님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일희에 따라서 주가시장, 환율시장이 맞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죠. 또 이란도 뭐 신정체제라 일단 봉기는 일어나진 않지만 전쟁을 해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아주 최악으로 가고 있죠. 그렇지만 또 정권을 지금 쥐고 있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호락호락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포기하는 또 종전협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워싱턴과 테헤란이 상당 기간 주도권 싸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란 당국자에게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차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다가 미국의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죠. 이번에 이란이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그래서 저 같은 면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양측의 불신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은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란 핵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시켰고요. 사실은 작년에 뭐 한밤의 미드나잇 작전이라고 그래서 3군데 지역을 공격을 했죠. 12일 전제.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뭐 이란 입장에서는 워싱턴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리가 강하고요. 특히 이 휴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아주 뭐 상당 부분 파괴해서 50%는 파괴했다고 하지만
아마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대로 이 협상이 진행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어렵고요. 또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간단치 않은 나라입니다. 예. 인구만 해도 9,500만이거든요. 1억이네요. 사실은 거의. 예. 걸프, 사우디니,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다 합쳐봐야 5천만이 안 됩니다. 굉장히 그럼 중동쪽에서 큰 네, 인구를 갖고 뭐 있는 나라네요. 페르시아라고 그래서 저희가 역사성으로 볼 때도 간단치 않은 나라죠. 예. 많은 피해를 봤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휴전 협상은 단기에는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이 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대외적인 외생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살펴봤는데요. 이 불확실성, 아까 남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의 한마디에 어제 우리 코스피가 6%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피가 급락할 땐 크게 급락하고 오를 때는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됩니다. 슬슬 어떻게 힘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국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많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뭐 AI,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그나마 다른 상대 국가들에 비해서 좀 작용했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말씀하신다시피 어떤 증시라는 게 어쨌든 위험 성향에 회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증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또 반대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크게 등락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가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증가되었던 이런 것들이 계속 대규모의 자산이 크게 이동하는 형태로 좀 더 변동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위험 자산의 어떤 큰 변동성에 더해서 최근에 보면요. 이 전쟁 발발 직후에는 금 가격이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증시도 하락하고 금도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모두가 다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진단해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험이 있다, 전쟁이 예.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안전 자산을 그렇죠. 선호하는 게 심리죠. 그래서 예. 금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양상이 다르죠. 이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비트코인도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전쟁의 그 위험보다도 전쟁의 그 대상이 국제 유가, 즉 에너지를 바탕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양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끌어올리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이것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유가가 상승하고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 금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제 뭐 국채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는 좀 더 어렵지 않겠는가, 혹은 금리 인상을 좀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좀 시장의 신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것 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달러랑 이제 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금은 또 이자를 주지 않는 상품이기도 하고 예. 또 국제 결제가 석유가 이제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이런 석유 재화에 대한 달러 결제 수요도 증가하면서 네. 이제 달러는 올라가는 이렇게 자산별로 예. 조금 더 차이가 존재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그리고 우리 원화 이런 가치는 급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가치가 문제인데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가 1,510원마저 넘어섰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1,480원대란 말이죠. 고환율 이런 것들이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환율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하나 채널이 작용할 수 먼저 있고요. 물가부터.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요인으로 하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엔화라든지 이런 아시아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좀 약세로 가는 네. 향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러한 국가들이
국가들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어쨌든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성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조금 이 국가들이 어렵지 않겠는가 예. 이러한 것들이 통화의 약세의 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설명하자면 이것이 환율 자체의 그 문제보다도 환율과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수급과 공급만 차질과 같이 다 같이 결합되면서 성장 자체를 좀 위협하는 하방 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우리가 환율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좀 성장 자체를 떨어뜨리는 위협으로 작용할 네. 수 있다. 다만 이제 국내의 어떤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받쳐주면서 어떤 개인들의 투자가 조금은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추세적인 어떤 글로벌 자산이라든지 이런 물가의 흐름을 좀 반대로 가긴 네. 좀 어려운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참, 이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만이라는 말이 많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쟁의 양상이 에너지 전쟁을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카타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불가항력 이런 것들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엔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뭐 한국 선박은 26척이 지금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유조선이 9척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화물선, 보급선 등이 갇혀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일부 페트로 위안이라고 그래서 위안화를 쓰는 나라들은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뭐 중국, 예. 인도 등 브라질 등이 나가고 있고요. 드디어 일본이 이제 협상을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사실 일본과 이란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과거에 아베 예. 총리가 방문을 할 정도거든요. 네. 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일본 선박의 통과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바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돼야지만 글로벌 에너지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협상을 해서 빠져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죠. 저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부 장관과 이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통화를 했다고. 네, 그래서 예. 빨리 저희도 9척의 유조선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으로 이란과 맨투맨으로 협상을 해서 빠져나온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값 공급이 자동으로 잘 되면 예. 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네. 우리도 일본과 이란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테헤란로가 있고요. 관계가 좋지 않았었습니까? 네, 70년대 아주 좋았죠. 테헤란 시내도 이제 한국 거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뭐 이란의 이 국제 정치를 여기서 짧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하여튼 뭐 79년 이후에 팔레비 왕조가 물러나고 하메네이 시스템 신정 체제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미국과 상극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정말 미국과 한때는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런 이제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 국제 정치에는 정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국의 뭐 이란 전쟁의 3대 5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아니 과거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그렇게 정보가 없었나? 이란을 쳐서 이 전쟁이 본인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판단에 관해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하나의 재미난 거는 이 판단의 근거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예. 거죠. 모사드 입장에서는 3대 5판 중에 하나인 신정 체제가 무너지기 위해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네. 봉기를 일으킬 거다. 네. 그런데 봉기를 일으키려고 나올래도 폭탄 맞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책임론, 전쟁이 장기화되는 책임론을 둘러싸고 모사드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지금 쉽게 말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또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 3대 5판, 지금 외신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쪽의 정보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잘못된 정보로 개전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쪽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다면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워싱턴을 설득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자, 이주면 전쟁 끝날 수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일어나서 신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친미 국가로 바꿀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논리에 사실은 귀가 혹했거든요. 사실은 뭐 2주면 핵탄두가 완성된다라는 핵물질의 임박성, 그 임박성을 가지고 국제정치학에서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임박한 위협이냐 미국에 임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학계는 얘기죠.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정보 당국자가 나와서 임박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보드 국가안보국장이 나와서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라는 아주 아리송한 말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란 문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메네이는 폭사했지만 모주타바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란 문제가 미국이 원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종전 협상은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문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이 원유 수급이 원활치가 않으면서 나프타 이 재고가 3주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LG화학의 여수 2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일단 나프타가 왜 중요한 겁니까? 나프타는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이제 우리가 포장지라든지 어떤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체 생산량, 소비량의 다 우리 자체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협이 어느 정도 봉쇄가 되면서 이러한 공급망 차질이 지금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부분이 나프타의 관련 산업업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주 혹은 어떤 뭐 재고가 조금 있는 부분에서는 뭐 몇 개월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식품업계라든지 화장품 업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료를 다 만들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판매는 완제품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사실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음료수도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서 팔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지금 뭐 비닐 사재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재고가 부족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게 지금 일부 공장의 셧다운, 그렇게 되면 가동률이 멈추고 관련된 어떤 제품의 전체적인 차질의 형태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원유뿐만 아니라 원유를 생산해서 가공하는 석유화학 어떤 업계에서도 어떤 이러한 위기들이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 원유라는 게 섬유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안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4월에 오일 쇼크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설에 대해서는 진화에 나섰는데 어떤 논리로 진화를 하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되죠. 더 이상 위기가 더 증폭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게 4월 위기가 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간에는 수급 물량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IEA와 공조를 통한 비축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국내 업계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따져봤을 때 수출을 봉쇄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여유가 뭐 몇 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도 어떤 위기를 격상을 시켰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이제 유발된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그 자체보다도 이제 이 위기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남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유예입니다. 이제 오일이 또 다가올 텐데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오일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감히 단언할 것입니다. 4월에 첫째 주, 둘째 주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프타 얘기를 청 교수님 하셨듯이
에너지의 수급에 지금 마지노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협상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 여전히 양측이 무력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도 자폭 드론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2,500명의 해병대 병력을 지금 파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여기서 공습을 중단하는 그런 네. 조치는 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제 불안하고요. 뭐 여러 가지 6대 요구안, 15대 협상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저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만나기는 시작했구나, 물밑에서. 예, 그렇지만 서명을 하는 정도는 여전히 시간이 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일 자고 일어나면은 다른 소식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천수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